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왕초보 어휘 8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흥미있어 하시는 주제일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주제 뭔가요? 바로 커피와 음료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가서 항상 놓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되는 커피죠. 자, 커피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오늘은 커피의 종류, 그리고 음료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바로 커피와 음료입니다. 커피와 음료는 우리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커피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Le café. 한 번 더. Le café. 자, 보시면 이 커피를 le café라고 하기도 하고 커피 말고 또 우리가 자주 가는 커피를 마시러 가는 카페에도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라는 단어는 커피숍 또는 카페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피 자체를 말하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는 이렇게 했고 우리 음료는 뭐라고 할까요? Le boisson. 한 번 더. Le boisson. 자, 이렇게 보면요. le boisson, 음료라고 해서 자, 주스나 뭐 탄산수나 그쵸? 여러 가지 그쵸? 음료들,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도 다 뭉뚱그려서 음료 종류는 다 le boisso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커피와 음료의 종류 한번 오늘의 어휘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커피의 그림이 있고, 그쵸? 여기 보면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얘보다도 또 더 많은 종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스타벅스나 이런 여러 가지 체인점 커피가 많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잘 이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커피의 종류만큼 굉장히 종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는 커피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그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드실 것 같은 커피의 종류를 가져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보니까 얘는 아메리카노인가요? 아메리카노 아니면 에스프레소인 것 같고 얘는 라떼나 아니면 마키아토 종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불어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일단 에스프레소.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를 하나는 에스프레소라고 써놓고 그쵸? 하나는 카페라고 써놨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쵸? le café는 커피라는 뜻도 있고 카페라는 뜻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셔서 그 스타벅스 말고 그냥 일반적인 보통 그쵸? 그 동네에 있는 커피숍에 가셔서 un café s'il vous plaît 라고 하면 뭘 갖다 주냐면 에스프레소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되게 조그만 잔에 그쵸? 되게 쓴 커피 원액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 아메리카노나 또는 드립 커피, 원두 커피 같은 게 나오는 것과 반대로 프랑스에서는 un café 라고 주문하면 에스프레소가 나온다는 거죠. 또는 메뉴에 정말 이렇게 un espresso 이렇게 써있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 un espresso라고 써있을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그쵸? 동네 커피숍, 개인 커피숍 같은 데 가면 un café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에스프레소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에스프레소 말고 우리가 가장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아메리카노는 un café allongé. 한 번 더. un café allongé. 자,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그렇죠? 커피인데 알롱제가 되어 있어요. 자, 알롱제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는, 늘어난이란 뜻이에요. 자, 카페가 에스프레소라고 했잖아요. 잔을 늘려서 물을 더 많이 부은 것이 카페 알롱제 아메리카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두커피,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커피, 그쵸? 원두커피 같은 것은 un café allongé라고 주문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스타벅스에 가시면 그냥 un americano 라고 그냥 주문하시면 됩니다. un americano 주세요 라고 하면, 그쵸?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을 다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현지의 카페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맛을 또 보셔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카페 라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많이 마시는 커피예요. 저는 아이스 라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죠? 한겨울에도 이제 항상 차가운 음료를 마십니다. 제가 뜨거운 걸 잘 못 마셔서, 같이 주문을 뜨거운 걸 하면 저는 나갈 때까지 다 이렇게 못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스를 항상 마시는데, 일단 카페 라떼 뜨거운 거, 카페 라떼라는 게, 그쵸, 이탈리아어죠. 자, 카페 라떼를 불어로는 caffè au lait. 한 번 더. caffè au lait. 자, 관사 붙여서 un café au lait. 그렇죠? 자, 보시면 여기 지금 au lait라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이란 뜻이 있어요. 여기 지금 레가 우유라는 뜻이죠. 커피에 우유를 부으면 카페 라떼가 됩니다. 자, 그래서 un café au lait라고 하면 카페 라떼. 하지만 스벅에 가면, 그렇죠? 스타벅스에 가면 un latte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푸치노. 카푸치노부터는 똑같아요. un cappuccino. 한 번 더. un cappuccino. 그쵸? 카푸치노인데요. 프렌치 악센트, 그죠? 악성 프랑스에만 조금 넣어서 느낌만 주시면 됩니다. un cappuccino. 그쵸? 그러면 카푸치노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저는 아이스 커피만 마셔요. 뜨거운 거 잘 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차가운 커피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이스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아이스는 주문을 어떻게 할까요? un café glacé. 한 번 더. un café glacé. 자,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아이스 커피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우리한테는, 그쵸,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어 하는, 그쵸, 커피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un 땡땡 glacé라고 하면, 그 커피인데 아이스로 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스타벅스에 가면, un café latte glacé, s'il vous plaît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하시려면 un americano glacé, s'il vous plaît 라고 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un café allongé. 그러면 저는 선생님 일반 카페에 가서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해 볼래요. 그러면 un café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 웨이터가 분명히 이런 표정을 지을 겁니다. 글라세?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한테 사실 커피, 아이스 커피의 개념은 전통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까지, 그죠? 인기를 얻기 전까지 일반 커피숍에서는 차가운 커피는 커피다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특히나 그 사람들은 커피를 식후에 먹죠. 식사와 같이 먹지 않기 때문에 음료의 개념이 아니라 약간 식사를 끝내는 디저트 같은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 카페가 에스프레소처럼 양이 적고 소화를 도와줄 수 있는 커피를 마셨었던 건데, 지금은 워낙 스타벅스나 또 식사와 같이 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커피의 양 자체가 많아졌죠. 그런데 전통적인 그냥 일반 개인 카페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서 가신다면 거기서는 아직도 아이스 커피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un café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라고 주문을 하시면 아이스 커피가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굉장히 미지근하게 나와요. 그래서 카페 알롱제 아메리카노 뜨거운 걸 이만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얼음을 한 7, 8개 정도밖에 안 넣어줍니다. 아니면 한 4, 5개 정도만 넣어줘요. 그러면 커피가 뜨거운 데다가 얼음 4, 5개 정도면 그냥 약간 미지근해지겠죠? 시원한 커피가 아니고요. 또는 어떤 커피숍에서는 아메리카노, 그냥 일반 뜨거운 아메리카노에다가 아이스크림을 한 스쿱 넣어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글라스가 라 글라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라 글라스라고 하면 아이스크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이 들어간 커피를 주문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반 그냥 개인 커피숍에 가실 때는 뜨거운 커피를 주문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이스 커피나 시원한 커피를 원하신다면 스타벅스에 가서 주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 커피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가 뜨거운 커피는 좋은데 거기에 조금
얼음을 조금 넣어서 덜 뜨겁게 먹고 싶다라고 할 때 그 얼음을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자, 얼음은 불어로 un glaçon. 한 번 더. un glaçon. 그래서 커피숍에서 넣는 그 조그만 얼음 있죠? 그거는 un glaç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음을 조금 주세요 라고 하려면 얼음을 여러 개 주문하셔야 되니까 복수로 des glaçons s'il vous plaît 라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커피의 종류 이렇게 저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스프레소부터 할게요. Un café, un espresso. 자, 두 가지는 같은 뜻입니다. 에스프레소. 자,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갈게요. Un café allongé, un americano. 둘 다 아메리카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카페 라떼 갈게요. Un café au lait. 그렇죠. 카페 au lait, 카페 라떼. 그 다음에 카푸치노, un cappuccino. 한 번 더. un cappuccino. 그쵸? 자, 그 다음에 아이스 커피 카페만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un café glacé. 한 번 더. un café glacé.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얼음 주세요 할게요. 얼음은 단수로 해볼게요. un glaçon. 한 번 더. un glaçon.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커피의 종류 이렇게 보고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선생님 저는 스타벅스 갈 건데 거기에 이거 말고 다른 거 시키고 싶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메뉴 자체를 영어로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프라푸치노, 그렇죠? 프라푸치노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음료의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료의 종류는 뭐 많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죠? 주스 종류나 차 종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한번 보면 여기는 지금 얘는 오렌지 주스인 것 같고 얘는 레몬 주스인 것 같은데, 우리 주스는 일단 뭐라고 할까요? Le jus d'orange. 한 번 더. Le jus d'orange. 자, 이게 바로 오렌지 주스입니다. 밑에 있는 과일 주스도 한번 읽어볼까요? Le jus de fruits. Le jus de fruits. 자,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Le jus de까지가 공통이 되어 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le jus가 바로 주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스, le jus de 뒤에 과일을, 이름을 붙이면 과일 이름 주스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오렌지를 붙였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가 되는 거고요. 과일 주스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레몬 주스가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레몬이라는 뜻의 le de citron, le jus de citron 이라고 붙이면 레몬 주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스는 뒤에다가 과일 이름을 붙이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물이 나왔는데, 이거 그냥 물 아니고 무슨 물? gazeuse. 그쵸? 탄산이 들어간, 가스가 들어간 물이라고 해서 l'eau gazeuse. 탄산수라고 합니다. 탄산수를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쵸? 물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탄산수를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탄산수는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l'eau gazeuse.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 종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 그냥 차는 le thé. 한 번 더. le thé. 그쵸? 자, le thé 다음에 이번에는 홍차를 말하고 싶어요. 그쵸? 홍차는 le thé noir. 한 번 더. le thé noir. 자, 보시면요. 차 뒤에다가 색깔을 붙이면 차의 종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홍차라고 할 때 그 홍은 붉은 홍이잖아요. 그래서 우려낸 것이 음료가 붉어서 붉은 홍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noir, 뭐예요? 검정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흑차.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홍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홍차의 잎을 보면 이게 거무스름하게, 그쵸? 까맣게 발효가 되어 있죠. 그쵸? 그 색깔, 찻잎의 색깔이 검정색이다라고 해서
le thé noir라고 합니다. 홍차죠, 그쵸? 그래서 요 표현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홍차라고 해서 아, 홍차면 빨간색이니까 le thé rouge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자, 홍차는 찻잎이 검은 le thé noir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녹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차는 초록색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네요. le thé vert. 한 번 더. le thé vert. 자, 초록색 차, 녹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 종류는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백차 이런 것도 있고요. le thé blanc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차의 종류는 또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차, 홍차, 녹차 이렇게 세 가지만 짚고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 배웠던 음료들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렌지 주스부터 갈게요. le jus d'orange. 한 번 더. le jus d'orange. 자, 그 다음에 우리 과일 주스 갑니다. le jus de fruits. le jus de fruits. 자, 그 다음에는 우리 탄산수 갈게요. l'eau gazeuse. 한 번 더. l'eau gazeuse. 발음에 유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 갈게요. 그냥 차는 le thé. 한 번 더. le thé. 그 다음에 우리 홍차. 찻잎이 검정색인 le thé noir. 한 번 더. le thé noir.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록색 차인 녹차 le thé vert. 한 번 더. le thé vert. 그렇죠?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오늘 배웠던 어휘들을 오늘의 다시 한 번을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아, 커피나 음료를 지금 주문하고 있는 중이네요. 자, 주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Bonjour, je vous écoute.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Et vous, madame? Pour moi, un café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D'accord. 자, 어렵지 않죠? 우리 주문을 하는 건데 여기 사이에 이름을 다 넣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커피 이름.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랑 카페에 갔는데 이제 웨이터분이 오셔서 서버분이 오셔서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주문을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내가 당신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바로 한국말로 가면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Bonjour, je vous écoute.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문할 때는 그쵸? 항상 Je voudrais 땡땡 s'il vous plaît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Je voudrais 뭐? Un café s'il vous plaît. 그래서 뭐예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근데 그게 어떤 커피? 에스프레소. 그쵸? 또는 Je voudrais un espresso, s'il vous plaît. 이렇게 해도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있어요. 그쵸? Et vous, madame? 당신은요? 손님은요? 이렇게 물어봤죠? 저에게는요, for me예요. for me, 나를 위해서는요. 그쵸? 이렇게도 주문을 하네요. pour moi, 그쵸? Un café allongé. 아, 이 사람? 저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glacé. 시원한 거 시켰어요. S'il vous plaît. 그쵸? s'il vous plaît는 기계적으로. Un café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그쵸? 이 사람이 조금 왠지 뜨악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지만 d'accord 라고 대답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운 그 어휘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그 음료들을 주문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과일 주스요 라고 하면 pour moi, 그죠? le jus de fruits, s'il vous plaît.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부터 저랑 같이 한 번씩 읽어보고 바로 넘어갈게요. Bonjour, je vous écoute. 그 다음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그 다음 Et vous, madame? 그 다음 Pour moi,
Un café allongé glacé, s'il vous plaît. 자, 그 다음 d'accord. 네, 이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저 어휘들을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관사가 어떤 게 붙었는지, 이 커피의 종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눈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음료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한 표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표 한눈에 보시기 편하시다면 이 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8강 커피와 음료에 관련된 것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휘를 아셨기 때문에 이제 아마 메뉴판을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배울 거냐 하면 다음 시간은 9강이죠. 9강에서는 와인에 대한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도 굉장히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필요한 어휘들만 골랐으니까요. 우리 9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9강에서 뵙겠습니다. À la prochaine!